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인드 스탁 DNA 창립자 한창호입니다. 오늘은요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7번째 에피소드로서 하락장에서 공매도를 활용하자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요, 또 국제 정치 상황도 트럼프발 관세 그 전쟁에 의해서 경제가 당분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게 대선이 곧 2개월 이내로 치러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가 그렇게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본격적인 대세 하락 국면은 아니지만 당분간 상당히 그 하락장에 가까운, 대세 하락장에 가까운 박스장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락장 기조에서는요, 그 주로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관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롱 포지션 전략이요, 먹혀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뭐 간혹 뭐 반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반동 시점에 어, 아주 짧은 그 반등 시기에 맞춰서 롱 포지션을 취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뭐 교과서적인 방법은요, 선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옵션 거래를 하거나 하는 등등 교과서적인 방법이 있지만, 사실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는요, 이 파생 상품의 특징이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이 변동성도요, 일반 주식 거래에 비해서 변동성도 워낙 높고, 그리고 이제 초기 마진도 주식 거래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그 초보자들에게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취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 인버스 인덱스 ETF를 사는 겁니다. 인버스 ETF는요, 이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개별 종목 위주의 세밀한 이렇게 하락장에 대한 그 어떤 방어 전략을 세우기에는요, 인버스 ETF만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공매도입니다. 이 공매도가 그 국내 주식 시장의 여러 가지 그 교란 요인들에 의해서 상당 기간 거래가 중지되어 있다가 최근에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매도로 인한 그 시장 교란 요인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가지고요. 3월 31일부터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제 개인들도요, 자유롭게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공매도 거래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공매도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매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Find Stock DNA 시스템은요, 공매도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분석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공매도에 적합한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공매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매도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매도는요, 현재 자신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을 공매도로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주식을 매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일반 매도라 하고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도요, 이게 자기가 주식을 하여튼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주문 체결일부터 2일 이후에는요, 주식을 실제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제 그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로부터 이 주식을 빌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매도 주문만 내고 체결되고 난 다음에 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체결이 되고 나면 주식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공매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차입 공매도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그 공매도를 하고 나서 이 주문이 체결되고 나면 이제 실제로 결제를 할 때 필요한 주식을요, 미리 매도 주문을 내기 전에 빌려놓고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을 차입 공매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만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매도라고 하면요, 이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식을 빌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 주문을 하고요. 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주식을 융통해서 이제 인, 인도해야 될 시점에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약간 위험한 게 만일 매도를 하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뭐 시장에서 주식을 빌리려 했는데 주식을 뭐 빌리지 못했다. 그럼 되면은 주식을 실제 인도해야 되는 날에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는 나라는요,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허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요, 무차입 공매도를 법률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그 특히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이 무차입 공매도를요, 남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태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적으로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국내에 갖춰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상당 기간 동안에 공매도 자체를요,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지를 시켜 놓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 공매도가 뭐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는지 몰라도 이 금융시장 전체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 기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가지는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만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주식이 지금 지나치게 거품이 많이 끼었다. 이제 실제 이 A라고 하는 주식이 뭐 본질적인 가치가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막 거품이 끼어서 2만 원, 3만 원 가 있다. 그래 되면은 이 거품을 인식하고 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게 너무 지금 고평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 주식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공매도를 막 하게 되는 거죠. 공매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거품이 낀 종목은요, 결국은 가격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 가격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가격 발견 기능에 의해서요, 그 주식의 주식 가격에 거품이 낄 가능성을요, 상당히 많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거품이 끼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빨리 거품을 뺄 수 있는 그런 긍정적 기능을 공매도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렇고요. 사실 공매도가 좀 불건전하게 악용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주식을요, 시가총액이 적은 그런 멀쩡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좀 불건전한 의도를 가진 집단이 집중적으로 공매도 공격을 해가지고요, 가격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뒤에는 뭐 M&A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는 그 뒤에 자기들이 파생 상품 포지션을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부러 멀쩡한 종목, 거품이 껴있지 않은 그러면서 공격하기 편한 시가총액이 좀 적은 그런 종목을 일부러 공매도 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좀 불건전한 행위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불건전한 그 공매도를 좀 사전에 우리가 좀 경고를 할 수 있으려고 하면요, 특히 무차입 공매도 요런 것들을 잘 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 한 몇 년간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31일부터요, 공매도가 다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시장이 그때 한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0년 3월 16일부터요, 공매도가 일단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공매도가 아무래도 하락기에 공매도까지 그 공격을 당하면요, 시장이 더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5월 3일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해놓으니까요, 시장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상당히 제약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뭐 이 공매도 재개를 요구하고 하니까 공매도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 그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요. 그러다가 이 무차입 공매도를 사용하는, 그리고 좀 이 무차입 공매도를 이게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데 이거를요 막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좀 세력들이 너무 활기를 치니까 2024년 11월 6일부터요 공매도를요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물밑에서 많은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준비 작업이 결실을 맺고 나서 드디어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매도가 막혀 있다가 갑자기 재개가 되니까 이게 또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요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2025년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은요 공매도 가열 종목 지정 제도를요 좀 이게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인데요. 이거는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은요 그 다음날에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공매도 가열 종목 지정 제도를요 조금 그 기준을 강화시켜 가지고 2개월 동안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재개로 인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좀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2개월 동안은요 이 가열 종목 지정 제도를 굉장히 좀 조건을 빡빡하게 강화시켜서 시장에 좀 악영향,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그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가지고서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최근에 공매도 그 제도가 개선된 거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KRX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거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요 갖춰가지고요 이제는 무차입 공매도를 하면요
거의 뭐 99% 이상 바로 적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보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매도 제도 개선에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요.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하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간에 공매도 거래 조건이 상당히 비대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요. 공매도 거래에 있어서 상당히 그 불리한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불리한 입장을 이제 거의 이제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요. 기관 투자자하고 개인 투자자들 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요. 거의 통일시켰습니다. 통일시킨 거는 첫째는요. 그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로 대차 거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차 거래를 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상한 기간은 90일로 하고요. 뭐 연장을 해가지고 최대 12개월까지 대차 거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요, 개인 그들이 공매도를 할 때는요, 주로 대주 거래를 사용하는데요, 대주 거래의 상한 기간도요, 기본적으로 90일, 그리고 최대 연장 12개월로 동일하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요, 이게 그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상한 기간을 무한히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들인 경우에는요, 상한 기간이 60일 정도로 굉장히 짧게 제한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연장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해놓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무한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은 무한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요, 가격에는 뭐 상한 기간이 되면 도래하면 무조건 상환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개인들은 공매도 거래에서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장이 있었죠. 근데 요번 제도 개선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그 대차 거래는요, 상시 리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대차 거래를 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뭐 이게 상한을 요구받으면요, 거기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기간에 상관없이 대주 서비스인 경우에는요, 90일의 상한 기간을 최소 90일간은 무조건 보장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유리해진 거죠. 그 다음에요, 그 가게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 서비스를 받을 때 담보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하고 개인 투자자들 신용 상태가 다른데 그거를 담보 비율을 어떻게 같이 가져갈 수 있겠냐. 그래서 가게에는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 근데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담보 비율은요 120%였습니다. 근데 이번 제도 개선에서는요 105%로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하고 거의 같은 정도의 담보 비율로 이게 그 담보 비율이 완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을 때에는요. 과거에는 사실 이게 손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형사처벌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벌금도 상향시켰고요. 그리고 부당 이득액에 대비해서요. 징역형도 굉장히 가중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에 상당히 이제 유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요, 그걸 바로 뭐 누구나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서 공매도는 조금 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요,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자격 취득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요, 금융투자교육원, 이
제가 여기 URL을 여기 적어놨는데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금융투자교육원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가지고요. 개인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교육비는 4,000원이고요. 1시간짜리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시고 나면 이수증을 발급받는데요.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하셔가지고요. 공매도 교육 등록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사전교육 이수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발급받은 이수증의 그 번호를 등록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인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을 완료하셨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개인 공매도 모의 거래를 통해서요. 공매도 거래를 하는 모든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요. 모의 거래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각 개인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의 모의 거래 시스템에 회원 가입하시고요. 등록하셔가지고 1시간 이상 이 대주 및 공매도를 모의 거래를 통해서요. 실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면요. 이게 자동적으로 시간이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상 이 모의 거래를 하시고 나면요. 여기도 그 교육 이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요 발급 받으신 거를요.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공매도 교육 등록 검색을 하셔가지고 모의 거래 이수 정보 입력을 찾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요. 교육 이수 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하시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주를 일단 하시고요. 공매도를 하시려고 하면은 자기가 공매도 하려고 하는 종목을요. 일단 대주를 통해서 빌려놔야 되거든요. 빌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공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요. 한 줄로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하락장에서요. 공매도를 활용하시면요. 수익률을요.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요. 공매도에 적합한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롱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거 하고요. 공매도는 결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공매도는요. 주가가 쭉쭉쭉 빠져줘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A라고 하는 종목이 현재 거래가가 10,000원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종목이 계속 빠질 것 같아. 그러면요. 이 A라고 하는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주거래를 통해서요. A라고 하는 종목을 빌려가지고 지금 뭐 한 주를 빌려가지고 10,000원에 시장에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한테는 10,000원이 일단 들어와 있죠. 그래서 며칠 있으니까 이 A라고 하는 종목이 가격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게 폭락을 해가지고요. 50%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요. 시장에서 나는 5,000원에 이 주식을 사가지고요. 내가 아까 한 주를 빌렸으니까 5,000원에 한 주 사가지고요. 상환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주식 현물로 그냥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10,000원에 팔아서 내가 이 상환하기 위해서 5,000원을 썼기 때문에 내 손에는 5,000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공매도는요. 가격이 지속적으로 빠져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공매도는 저희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주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주거래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빌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빠져가지고는요. 여기서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빠져줘야만 자기가 거래 비용, 그러니까
그 차입에 필요한 대주 거래에 필요한 비용을 커버하고도요 남는 수익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세 하락할 그런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대세 하락장에 대체적으로 좀 이 하락할 종목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특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고르느냐 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Find Stock DNA에 그 공매도 종목을 그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Find Stock DNA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공매도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 Find Stock DNA 초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초기 화면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먼저 iSquare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iSquare는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iSquare가 높은 종목은 우리가 롱 포지션을 취하기 좋은 종목이고요. 낮은 종목은 숏 포지션을 취하기에 유리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보시면요. 일단 코스피 200을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4월 11일자에 업데이트 된 건데요. 요 보면 요 위에 10개 종목 있죠. 우리가 롱 포지션을 취하기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을 취하기 좋은 종목, 10종목 이렇게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스코어가 낮을수록 숏 포지션을 취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스코어가 높을수록 롱 포지션을 취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종목들 중에서요,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이 있다면 일단 그 종목을 공매도 종목으로 선택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요, 요 종목들을요, 과연 지금 현재 내가 공매도를 해서 이 종목에서 내가 충분한 공매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스코어가 낮은 종목들은요, 대체로 지금 현재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는 종목들은요, 그게 거의 바닥에 가 있다면 더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공매도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현재부터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요령을 몇 가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이제 10개 종목 중에서요. 10개 종목을 일단 다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면 되는데 체크하는 방법은요. 일단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요. 효성 첨단 소재 요거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밑에서 세 번째죠. 그래서 일단 아이스코어 측면에서는요. 이거 효성 첨단 소재는 공매도 하기 유리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면 뭘 한번 보셔야 되냐면요. 방향성 예측을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방향성 예측은요. 한 1, 2주 정도 이 주가가 계속 빠질 거냐, 단기적으로 계속 일단 빠질 거냐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에 로그인 하시고 난 다음에 주가 방향성 예측 페이지 보기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효성 그 첨단 소재가 일단 유니버스가 코스피 200이었죠. 코스피 200이었으니까 코스피 200 전체 가격 예측 그래프 그리기를 해보시면요. 코스피 200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에 대한 가격 방향성이 쭉 예측되어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요. 효성을 찾아보십시오. 아까 HS 효성 첨단 소재 이걸 보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파란색은요. 노이즈를 제거하지 않는 로우 데이터 상태를 얘기합니다. 로우 데이터 상태에서 이게 향후 한 10일 정도는 가격이 거의 들쭉날쭉하지만 거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요. 노이즈를 전부 제거한 상태의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는요. 출렁이면서 계속 지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주가들 요거는 20% 노이즈를 제거한 거고요. 이거는 15% 노이즈 제거한 거. 요거는 10% 노이즈 제거한 거.
요거는 5% 노이즈 제거한 거, 이거는 1% 노이즈 제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노이즈를 제거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주가가 향후 10일간 다 하향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10일 정도, 한 2주에 정도에 걸쳐서 효성 첨단 소재는요, 지금 상당히 좀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뭘 한번 보셔야 되냐면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대세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투자 전략 분석, 요거를 클릭해 보십시오. 투자 전략 분석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요거를 일단 좀 이렇게 꺼놓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 분석 페이지 보기 클릭하십시오. 요거 해가지고요, 투자 전략 분석 페이지에서 베이직 부분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대세 하락할 종목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면요, 트렌드 팔로잉, 추세 추종 전략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유니버스는 코스피 2위고요. 그리고 종목을 효성 첨단 소재, 요거를 일단 찾아보십시오. 효성 첨단 소재, 요렇게 찾습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 요렇게 종목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파라미터들은 일단 뭐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싶은 요 종목에 최저가된 파라미터 값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요, 그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공매도는 지금 공매도 일단 허용 여부 허용하고요. 그리고 종료일은요, 오늘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그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 현재로 하고요. 시작일은 한 1년 전쯤으로 해가지고 뭐 데이터 로스 분까지 해가지고 2023년 1월 1일을 시작일로 하면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세팅을 하고요. 이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이 빨간색은요, 이 효성 첨단 소재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쭉 하락해 왔죠. 대세적으로 하락해 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 트렌드 팔로잉 투자 전략에 의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지금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이제 일단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죠. 추세 추정 전략을 했더니 이제 마이너스 상태다. 그래서 이게 공부도 하기에 좀 유리한 종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 의견이 나옵니다. 공매도가 허용될 경우에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매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해당 종목을 공매도했다면 현상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죠. 아예 지금 이 그 효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공매도 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세 추종 전략은요, 이그 장기적으로 지금 대세 하락 국면에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인데 지금 여기서 공매도를 하라고 투자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해 보면요, 효성 첨단 소재는 당분간 주가가 조금 더 대세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공매도를요, 지금 해 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스코어가 낮은 종목, 지금 현재 여기 아이스코어를 보시면요, 아이스코어가 여기 낮은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요, 쭉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요,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대세 하락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시면요, 현재 주가에서 이게 좀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좀 많이 빠져주면 좋겠죠.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공매도 수익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택하셔가지고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시면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최소한 방어를 하실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거기서 공매도 포지션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라고 해가지고 늘 우리가 그 손해만 보고 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이런 공매도를 적절히 활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충분히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락장에서 공매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는요, 다른 뭐 좀 상당히 많은 위험을 가져다 주는 그런 파생상품 거래, 선불이나 옵션에 비해서요, 좀 안전한 방법으로 하락장에서요,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을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취득하셔가지고요, 적절히 파인더 스탁 DNA를 이용하셔가지고 공매도하기에 적합한 종목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락장에서도요, 높은 수익을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요, 더 좀 유익한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